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금 유입이 진짜 엄청나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죠. 4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수치로 봐서 한 420억 달러 될 것 같은데 장난 아니죠. 네, ETF 통해서만 요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2만 불 언제 돌파할까요? 이제 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벌써 10만 6,300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옛날에는 비트코인 하루에도 10%씩 움직였는데 13%만 오르면 12만 불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최고가를 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21일 오전 7시 18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아까 한 두세 시간 전에 한 새벽 4시쯤에 10만 7,200달러를 찍고서 지금은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상단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광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무료 특강을 하는 건 처음인데 뭐 웬만한 유료 강의에서도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네, 누구보다 뭐 저보다 기술적 분석 잘하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기술적 분석을 저보다 쉽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게 차트가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업이 전문가잖아요.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 101과 함께하는 무료 특강인데 여기 뭐 페이지나 카톡방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뭐 무료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되게 많이 오르고 사실 저항받을 자리이긴 하거든요. 저항받을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차트인데요. 최근부터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냥 유입량이 엄청납니다. 뭐 한 6억 달러 정도 되면은 한 1조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다 우리 환율인 한 1,400원 정도 곱하면 되니까 한 9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순유입이 있었고요. 요때도 하루 빼고 일주일 내내 들어왔고 요때도 하루 빼고 일주일에 하루씩은 이렇게 빠지네요. 그리고 요때부터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막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마이너스 많았던 요때가 가장 최저점을 찍었던 때거든요. 여기 뭐 7일, 8일, 9일, 10일 요때쯤에 74,000달러 찍었던 요때인데 그 이후로는 74,000달러 찍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오죠. 특히나 4월 말에 들어온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막 9억 달러씩 들어오죠. 블랙락이 혼자서 진짜 열일했습니다. 다른 데는 막 들어오고 나가고 뭐 난리도 아닌데 혼자서 진짜 하드캐리 했거든요. 멱살 잡고 비트코인 끌고 갔죠. 레디핑크의 블랙락이 큰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억 달러 한 번에 들어오고 대단했습니다. 이게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4월, 5월. 지금 이제 벌써 5월 말인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조정받았다 올라갔다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빠져도 한 10만 2천 달러 여긴 안 깨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뭐 어저께 조정이 조금 받은 게 한 10만 4천 달러. 그래서 10만 달러는 넘어가고 나서 안 깬 지가 꽤 오래됐어요. 5월 9일 날 10만 달러 넘고 나서 이 밑으로는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에서 여기 라인이 한 번쯤 더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라인이었는데 여기 사실 다들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전망을 많이들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하지만 조정을 안 받고 있죠. 이러다 분명 뭐 훅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요. 고래동 공부 카페에다가 제가 오늘 또 글을 올렸는데 제가 보통 자유 게시판에다 글 올리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는데 개인들은 무관심하군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정말 얼마나 좋은 자산인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가 100만 달러 네,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0만 달러.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총이 100만 달러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비트코인 한 개에 100만 달러 되냐 마냐 할 것 같은데 요때는 전체 시총이 100만 달러였습니다. 요때는 뭐 비트코인 개수 자체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겠죠. 수량 자체가 적으니까. 지금은 9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참고로 비트코인 시총이 2조 달러가 좀 넘거든요. 2.1조 달러인가? 뭐 요 정도 되는데 9천억 달러. 이거는 그러니까 실현 시가총액이에요. 이게 뭐냐면 최종 거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뭐 로스트 물량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로스트 물량들 뭐 한 400만 개 된다고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는 지갑에 갖고 있는 게 한 100만 개 된다고 하고 요거는 사실상 그 물량이 뭐 죽은 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소각된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런 거는 빠지겠죠. 자연적으로 실현 시가총액이니까 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뭐 계속 속도가 이게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보시면 100만 불, 1000만 불, 1억 불, 뭐 10억 불, 100억 불, 1000억 불인데 1000억 불도 훌쩍 넘어서 이제 9천억 달러 넘어섰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이제 1조 달러를 넘어서기 좀 직전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 내에 넘어설 것 같아요. 올해 곧 있으면 1조 달러 실현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온체인 데이터로 봐도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네, 여기 보면은 살짝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서 그렇지 이게 사실 크게 빠진 거예요. 크게 빠졌다가 네,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이실 수 있죠. 제프 캔드릭 네, 이분이 뷰가 네, 제가 보고 있는 거랑 비슷해서 좀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 퇴임 전에 이제 한 3년 반 정도 남았겠죠. 한 3년 반 내로 한 5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참고로 SC에서 제프 캔드릭은 올해 한 20만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고 29년에 50만 달러, 33년에 100만 달러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바라보고 투자하면 좀 괜찮은 수준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5년에 20만 달러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20만 달러만 돼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16만 달러? 네, 요 정도만 된다고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대략 뭐 한 2억 3천만 원, 2억 5천만 원 정도만 돼도 이게 웬 떡이냐 싶을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너무 좋죠. 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금 유입이 진짜 엄청나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죠. 이게 토탈이거든요. 전체 US 밀리언 달러입니다. 4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수치로 봐서 한 420억 달러 될 것 같은데 장난 아니죠. 네, ETF 통해서만 요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 네, 진격의 스트래티지요. 스트래티지 보유 물량하고 채굴자들이 공급을 하잖아요. 채굴자 공급량보다 채굴자들의 채굴량이죠. 얘보다 MSTR에서 매수하는 양이 더 큽니다. 그래서 MSTR에서 매수하는 거를 고려를 하면은 채굴자 물량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현재 공급은 마이너스예요. 공급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ETF가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하고 있죠. 참고로 현재 전체 ETF 물량이 한 420억 달러 되죠. 스트래티지의 최종 목표는 여기 있는 스트래티지 공식 홈페이지인데 여러분 그 4.2 플러스 4.2 전략 아시나요? 이게 부채하고 그러니까 우선주를 발행해서 프리퍼 우선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42빌리언, 42빌리언 요거를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요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요. 앞으로 스트래티지가 매수할 물량이 전체를 다 하면 미국의 전체 ETF 물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 현물 ETF가 한 42빌리언 정도 되는데 스트래티지는 혼자서 여기에 한 2배를 모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어찌됐든 얘네도 더 모으겠죠. 스트래티지도 더 모으고. 그래서 스트래티지랑 현물 ETF 때문에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습니다.
예, 사상 최저예요. 지금 뭐 한 230만 개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 2021년 뭐 요때만 해도 한 거의 한 400만 개 가까이 됐습니다. 한 350만 개에서 400만 개, 한 요 정도 됐거든요. 거의 뭐 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 줄었죠. 230만 개에는 뭐 사상 최저치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CEX라고 하는데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지금 씨가 마르고 있다. 우리가 뭐 한 2023년부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거래소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러다가 씨가 마르겠다. 그때 가격이 어디로 갈까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도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이 5월 21일이잖아요. 9일 정도 후에 5월 30일에 FTX 고액 채권자들, 그러니까 5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상환을 받거든요. 채권 상환. 일단은 우선적으로 70%만 상환을 받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5만 달러를 현재 갖고 있으면 여기에 70% 3만 5천 달러를 상환 받는다는 거죠. 나머지 1만 5천 달러는 나중에 받게 될 거예요. 이분들은 좀 돈 많으신 분들입니다. 코인에 뭐 한 7천만 원 정도 2022년에 묶인 거니까 돈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코인으로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셨을 뿐이고 그때 묶인 이후로 그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분들이 상황 받게 되면은 글쎄요. 옛날에 설문조사 하니까 대략 한 반 정도는 코인에 다시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물량이 정확하게 제가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얘네들도 네,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물량 크진 않습니다. 뭐 그냥 요런 사건이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구글 트렌드거든요. 구글 트렌드 보면은 네, 이런 모습이 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에서 지난 5년간입니다. 2021년에 최고치 찍었을 때를 100을 기준으로 놨을 때 작년 11월에 좀 인기가 많았어요. 갑자기 훅 올라가서 7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트럼프 당선되고 막 그때 있잖아요. 이 뒤로 줄기차게 떨어졌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관심 자체가 네, 없어요. 뭐 한 27 되나 지금? 26입니다. 26. 그러니까 최고치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11월 달에 비해서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뜨거울 때 투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조용할 때 투자하고 싶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조용할 때는 제가 아무리 방송을 해도 조회수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또 막 크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가격 오르니까 방송하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저 이럴 때도 계속 합니다. 네, 그냥 저는 꾸준히 매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실시간 동시 시청자를 봐도 600명대잖아요. 네, 요게 요런 때가 오면은 한 6,000명대 될 것 같아요. 그때쯤이 되면 조금 일부라도 좀 매도할 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시장에 개인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격적인 바나나존이 오기 전에 미리 선점하고 있으신 거라 생각이 들고 팔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나나존이 올 때까지 꼭 참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불 언제 돌파할까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벌써 10만 6,300이잖아요. 12만 불 해봤자 이제 한 10% 조금 넘거든요. 12만 불까지 올라가는데 몇 프로 오르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옛날에는 비트코인 하루에도 10%씩 움직였는데 13%만 오르면 12만 불입니다. 12만 불. 10만 불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죠. 이제 좀 있으면 최고가를 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네, 조금 설레이긴 합니다. 빨리 올지 늦게 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네, 올 거라는 거죠. 시간의 문제지. 물론 한번 크게 조정받은 다음에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팔고 쭉 가지고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현 시점에서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요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TVL이 토탈 밸류 락트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되고 묶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뭐 스테이킹 되거나 뭐 이렇게 묶여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022년 이후로 최저치래요.
최저치라 그래서 얼마나 떨어졌지 하고 봤는데 아직도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시장의 지배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리 많이 빠졌어도 이더리움은 좀 제 갈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요때 좀 심했죠, 사실. 너무 심각했고 저도 이더리움에는 솔직히 이제는 좀 신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네, 이더리움에 투자를 할 것 같진 않고 이때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정말 이건 좀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300불 때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로 봐도 요때 워낙 크게 올랐으니까 뭐 하루에 막 20% 오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에 20% 오를 수 있다는 뜻은 하루에 20% 빠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더리움은 좀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좀 투자하기에 난이도가 네, 높은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알트코인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이 분명히 비트코인보다 앞으로는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비트가 더 그러니까 최고점 보면은 알트가 많이 오를 것 같냐, 비트가 많이 오를 것 같냐, 뭐 누가 물어보신다면 지금 현 시점부터는 알트가 네,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앞으로는 네,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면 뭘 투자할지 그리고 내가 이 뾰족한 점에서 매도를 잘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네, 제가 다른 알트코인 차트를 펼치지 않는 이유는 네, 개별 알트 뭐 그걸 까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안 열 뿐이고 이더리움은 그래도 제일 큰 형님이잖아요. 제일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그 어떤 알트를 갖고 와도 요럴 때 탈출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탈출 못하면은 이렇게 뭐 한 90%씩 하락하는데 요런 자산에 투자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번에도 한 66%인가 빠졌거든요. 알트코인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수익률이 아쉬워서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거라면 가격이 좀 비싸서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스트래티지를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고래동 공부에서도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얘도 사실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보다는 안정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빠질 때도 한 50% 선에서 좀 잘 맞기는 했거든요. 뭐 선택은 본인의 몫인데 비트만 투자하는 게 가장 좀 쉽고 안전한 투자라 생각하고요. 이미 고점 다 왔네요. 스트래티지만 해도 고점까지 꽤 많이 남았죠. 고점까지 30%나 남았네요. 네, 한참 빠져 있는데 비트코인은 뭐 이제 앞으로 한 2, 3%만 올라가면 끝이다. 최고점 그 다음부터는 돌파한다. 요런 점에서 확실히 다른 자산들하고는 비교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스닥은 여기에 좀 갇혀 있죠. 양봉은 계속 나오는데 양봉이 나오는 이유가 프리마켓에서 떨어지고 본장에서는 조금 오르고 뭐 그게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여기를 일단 좀 세게 뚫어내고 나스닥은 2만 포인트를 다시 좀 넘어서고 여기를 좀 넘어서야 그 다음부터 좀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겨우 요만큼 벌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넘어가면은 상방이 열리게 되니까 그때는 미국의 나스닥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세 이슈가 사실 좀 물려 있긴 하잖아요. 관세 이슈는 그냥 시장이 바라보는 뷰는 잘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저거 다 봐도 네, 결론은 좀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지금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비트코인 투자 안 하면 나중에는 좀 뒤늦게 타면 너무 좀 위험할 때 타게 되잖아요. 지금 타기에 딱 좋은 자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번에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시기가 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달 내로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으시다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투자하고 있으시다는 거니까 저랑 뷰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팔지 않고 오래 가져가셔서 올해 수익 끝까지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